우리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2022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계적 드라마 파친코의 김민아 씨가 해인사를 방문한 모습은 올 하반기에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공개됩니다. 조계사 4부대 중이 청와대 개방으로 일반에 공개된 석조 열애좌상, 일명 청와대 미남부를 찾아 선고 유물의 보존과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JTBC 드라마 불교 폄훼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종교 편향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총본산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계사로 불기 2566년 하안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계 위안부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 대표이사로 새롭게 선출된 성화 스님은 파사 현정의 정신으로 시설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우리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정부의 2022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파친코로 주목받는 배우 김민아 씨가 합천 해인사를 방문한 모습은 이 캠페인의 브랜드 영상에 담겨 올 하반기에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도 공개됩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한 여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산사를 마주합니다. 나를 찾는 발걸음의 끝에서 미소를 되찾은 여인. 정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올해 첫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우 김민하 씨가 출연한 홍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기자 간담회는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상은 세계적 히트 드라마 파친코로 일약 글로벌 신예로 떠오른 배우 김민하 씨를 앞세워 K 콘텐츠를 좋아하는 세계 MZ세대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배우 김민하 씨는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앞에서 깊은 역사가 담긴 장소가 주는 좋은 기운을 느꼈다는 소감을 세계인들에게 전했습니다. 합천은 네. 파친코 촬영을 할 때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해인사 정말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역사가 정말 깊고 고요하면서도 많은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그랬고 해서 정말 웅장했고요. 그리고 팔만대장경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의 완성편은 2022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브랜드 영상에 담겨 하반기 대중에 공개되고 뉴욕의 명물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도 송출됩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유산 방문 코스에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호, 곤, 헤일 3남매가 새롭게 등장해 인생샷 여행을 주제로 영상을 꾸밉니다. K 콘텐츠 바라바빠 캐릭터로 잘 알려진 팝아트 작가 홍원표 씨와 협업을 통해 캠페인 기획 상품 제작도 이뤄집니다. 이번 작품은 문화유산 방문 코스로 지정된 곳들 중 가장 대표적인 곳들을 캐릭터 바라바빠와 친구들이 함께 소개도 하고 여행도 하는 그런 컨셉의 작품입니다. 가장 한국다운 장소들을 친근하게 작품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을 맞이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올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는 이 캠페인의 주요 거점 행사지로 활용돼 여지껏 없었던 색다른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우선 조선 왕실 문화의 위엄을 엿볼 수 있는 테마인 왕가의 길 방문 코스에 청와대 소개를 포함해 세계인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코리아온 스테이지 공연을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10월에는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전시가 마련됩니다. 경복궁 후원 권역인 청와대까지 방문 코스를 확장하여 국악과 K-팝이 어우러진 광복절 기념 공연과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알리는 디지털 미디어 전시도 청와대에서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테마,
75개의 거점으로 구성된 문화유산 방문 코스는 공식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개막과 청와대 개방이라는 두 날개로 다시 날아오른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이곳 청와대를 구심점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조계사 4부대중이 청와대 개방으로 일반에 공개된 석조 열애좌상, 일명 청와대 미남부를 찾아 기도를 올리며 예경했습니다. 불자들은 경주로의 환지본처 논의가 불거지기도 했던 청와대 미남불 앞에서 성보 유물의 보존과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방된 청와대. 옛 대통령 관저 뒤 경주 방영되자 석조 열애 좌상, 일명 청와대 미남불 앞에서 조계사 4부대중들이 74년 만에 처음으로 공양과 함께 예불을 올렸습니다. 아마 74년 만에 목닥 소리를 들으시고 과일 공양을 받으시고 우리 불자들이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는 소리를 부처님이 직접 들으셨습니다. 무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가 개방되자마자 벼르고 벌러 가파른 산길, 공양을 이고 저서 올라온 조계사 4부대중. 서울 시내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청와대 미남 부처님을 향해 두 손과 마음을 모아 국태민안을 기원했습니다. 좋은 장소 이렇게 부처님이 계셔서 앞으로도 어디 가시지 않고 여기 그대로 계시고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주에 있던 청와대 미남불은 일제강점기 초대 조선 총독이 관저로 옮겨오면서 최고 권력의 지근거리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청와대 개방 전까지 미남불은 늘 베일에 감춰질 수밖에 없었고 이따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였던 미남불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격상을 전후해서 경주 이전 논의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만나면서 현 자리에서의 보존이 환지본처보다 우선순위 화두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훼손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도 잘 하고 있고 현장 관리 그리고 CCTV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재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청와대라는 역사 문화 강간의 한 개념으로 지금 우리 불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끼고 관리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영역을 말없이 지켜본 청와대 미남불은 앞으로 신행의 대상인 성보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써내려갈 새 역사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불교 폄훼로 물의를 일으킨 JTBC 드라마 인사이더 사태와 관련해 종교 편향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섭니다. 조계종 사회부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JTBC 드라마 인사이더 사태를 보고받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주어사지와 국공립합창단, 신안군 등의 여러 종교 편향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앞서 JTBC는 수목 드라마 인사이더의 첫 방송에서 스님들이 사찰 법당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경찰 단속으로 스님이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장면 등을 장시간 내보냈습니다. 이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의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자 이수영 JTBC 대표 등 JTBC 관계자들이 종단을 찾아 공식 사과하고 해당 영상 삭제와 재방송 및 VOD 다시 보기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조계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동안 결계 신고로 대체했던 대중포사를 재개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어제 총본산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계사로 불기 2566년 하한거 1차 포사를 시행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을 가득 채운 스님들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합송하며 수행자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거기간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회하며 계율을 점검하는 포살은 지난 2008년부터 종단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따라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마다 교구 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고 안거 기간 한 차례 이상 포살법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구호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사찰 운영상 힘들 텐데 구호기금을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말했고, 태원 스님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모아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조계종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도선사 총무 원각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30년 역사의 불교계 위안부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이 최근 2년간의 파행을 딛고 새 도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새롭게 선출된 성화 스님은 파사 현정의 정신으로 시설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임식도 생략한 채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던 새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취임 20일 만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성화 스님은 그동안 시설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나눔의 집 이사회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감사 지적상 받은 것을 쭉 보면 그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조치만 했어도 지금처럼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20년 사회복지 경력의 성화 스님은 시설 운영이 안정적으로 돌아서는 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선 파사 현정에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잘 유지하고 또 후세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는 4명으로 줄었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95세에 이르렀습니다. 성화 스님은 양로시설 지원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뢰받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4명의 어르신들 잘 모시는 거예요. 성화 스님은 역사관 개방과 함께 역사관을 추후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또 나눔의 집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쌓기 위해 법인 사무국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설립 30년을 맞아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세미나를 11월 중에 열 예정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 그 답을 찾는 이제 과정의 하나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나눔의 집이 설립 취지를 비롯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가운데 새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봉사와 나눔 정신으로 솔선수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이어가고 있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지급이 북한 출신 동문 학생들에게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어제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16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새터민 자녀 학생 2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행사는 영천 은혜사 회주 돈명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 등 북한 학생 지원의 뜻을 모은 스님 6명이 장학금을 희사해 이뤄졌습니다.
권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북한에서 온 동국인 가족들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그동안 주지 못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 생활을 돌보고 진로 문제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특별히 참석한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온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발달 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추모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서울 삼각지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돌아가신 발달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사노이 스님들과 장애인 가족들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함께하며 안타깝게 삶을 등진 이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지몽 스님은 발언문을 통해 발달 중증 장애인 가족들은 끝없는 돌봄에 몸과 마음이 지쳐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과 24시간 지역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발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니 대강백 1초 스님이 우리말로 풀어낸 역작 대방광불 화엄경 80권 39품이 부처님 전에 봉정됐습니다. 행사가 열린 공주 동학사에선 1초 스님의 강맥을 잇는 전강식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비구니 최초 강원인 동학사 화엄황림장 1초 스님의 80화엄경 번역 출판을 기념하고 제자들에게 강맥을 전수하는 정강식이 동학사 강설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봉정식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마옥사 주지 원경 스님, 동학사 주지 정엽 스님 등이 함께했으며 1초 스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 대일, 불립, 동학, 지각, 무등, 선제, 종인 스님에게 강맥을 전수했습니다. 출가 2년을 화엄경으로 시작한 대강백이 세납 80의 부처님 제자로서의 마지막 번역 불사를 화엄경으로 회양하며 후학들에게 큰 울림을 준 자리였습니다. 1초 스님은 일체 유심조를 접하며 출가의 길로 나서게 된 인연을 이야기하며 일평생 정진한 후 완역한 화엄경 번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음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화엄경을 통하여 일체는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끝없는 중생의 본내 속에서 부처를 볼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불성을 소중히 여겨서 절대 나쁜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백에 하나라도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냥 꾸준함 들을 셈치고 화엄경을 이렇게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정강식은 6년 이상 동학사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정진해온 스님 3명과 화엄황림 전문과정과 연구과정 5년을 마치고 화엄경 번역 불사에 도움 준 스님 4명에게 각각 전법계와 당호를 내리는 의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전법계를 받은 정강 제자들은 이치와 안목을 갖춘 수행자로 거듭나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을 다짐하며 스승 1초 스님에게 삼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1초 스님의 화엄경 번역서에 직접 추천서를 써주신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도 법석을 증명하며 80화엄경을 번역 현토하고 7분 정강 제자들을 훌륭하신 화엄 종장으로 길러낸 것은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1초 스님을 격려했습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계, 무예법계로 이어지는 그 중증무진한 그 진리의 법문들을 평생 공부해서 오늘 만들어서 부처님께 봉정식을 하고 전강을 하시고 이 대중 앞에 내놓습니다. 마옥사 주지 원경 스님과 동문회장 호석 스님도 한국 불교 역사에 남을 만한 80화엄경의 번역과 정강식을 축하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화학 양성을 위해 동학사 승가대학에서 교요 불사에 50여 년간 오롯이 한 길만 걸어오신 스님의 발자취에 경의를 표합니다. 스님께서 집필해 주신 화엄경을 통해 수많은 인연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인연으로
불법이 진작되고 중생이 권원에서 해방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무명의 터널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온 경월일초 스님의 아름다운 회양이 후학들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지난 8일 별세한 국민 MC 송해 선생의 49제 초제가 어제 경북 청도 용천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초제는 용천사 주지 지거 스님의 집전으로 사시불공, 축원, 헌양, 헌다, 장엄 연불, 추모곡 헌공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2년 전 불교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송해 선생과 인연을 맺은 지거 스님은 생전 고인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9제를 지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상징이었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초제부터 막제까지 추모곡, 발화춤, 신앙송, 음성공양 등을 통해 49제를 추모 예술제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송해 선생의 49제는 오는 26일 막제까지 용천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영화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비구니 영화감독 대해 스님이 만든 영화 산상수훈도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영화 산상수훈의 주연 백서빈 배우는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더 septimius 어워드에서 최고의 아시아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더 septimius 어워드 최고의 아시아 영화상 부문에도 노미네이트됐고 백서빈 배우는 지난 2017년 러시아 소치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더 septimius 어워드는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발굴하고 세계 각지에서 제작된 가장 뛰어난 영화를 선보이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이번에도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참석했다고 영화 산상수훈 제작진이 전했습니다. 영화 산상수훈은 경북 경산의 조계종 대해사 국제선언장인 대해 스님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영화로 8명의 신학대학원생들이 성경 구절을 소재로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종교의 본질이 하나라는 사실을 전하는 작품으로 지난 2017년 개봉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모스크바 영화제와 베오그라드 영화제 등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고 2018년 황금촬영상 영화제에선 신인 감독상, 신인 나무상, 황금촬영상 은상 등 3개의 부문을 수상하는 등 이번 수상까지 모두 20차례나 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